전투기의 진짜 억제력은 속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스스로 승인 없이 하늘을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답을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2025년 초 유럽 브뤼셀의 나토 항공 정비 심포지엄에서 한 가지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항공 전력 평가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죠. 전투기를 경납고에 세워두는 건 기술 부족이 아니라 군수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시점, 아시아의 한 나라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KF-21이라는 이름의 전투기를 개발 중인 한국이었죠. 표면적으론 여러 나라가 진행하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중 하나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한 국제안보 저널리스트는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투기의 눈과 귀와 뇌 그리고 그것들을 묶는 언어까지 스스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승인 없이 시험하고 검증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죠. 가장 놀라운 건 그 모든 과정이 조용히 진행됐다는 점이었습니다. 화려한 발표도 과장된 선전도 없었습니다. 단지 단계별 계획에 따라 묵묵히 움직였을 뿐이었죠.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한국은 정확히 무엇을 준비해 온 걸까요? 그리고 그 준비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오는 대한의 감동 밀보를 지지하신다면 부디 좋아요와 구독패를 한 번씩 내어주시옵소서. 감동어사의 길에 큰 힘이 될 것이요. 2025년 초 유럽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항공 정비 및 보급 심포지엄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발표자들이 내놓은 주제는 화려하지 않았죠. 전투기의 속도나 무장 성능이 아니라 부품 공급망과 정비체계, 탄약 재고 관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독일 국방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전에서 전투기를 띄우지 못하는 이유는 엔진 출력 부족이 아닙니다. 부품이 도착하지 않아서 승인이 지연돼서 탄약 재고가 바닥나서입니다. 회의장 뒤편에 앉아있던 스페인 출신 국제안보 저널리스트 마테오 산체스는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전투기의 진짜 억제력은 군수 구조에 있다. 64살의 마테오는 30년 넘게 유럽과 중동의 분쟁 지역을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전투기가 경납고에 멈춰 서 있는 이유가 기술 부족이 아니라 승인 절차와 부품, 대기 시간 때문이라는 걸 여러 번 목격했죠. 회의가 끝난 뒤 마테오는 동료 기자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항공 전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어. 속도와 추력보다 얼마나 오래 스스로 안정적으로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야.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랜드 연구소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더군요. 탄약 재고와 부품 수급 병목이 작전 지속성을 좌우한다고요. 마테오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최근 몇 년간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시아 최대 방산 전시회인 서울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전시회 자료, 한국방위사업청의 기술 브리핑 기록, 유럽 방산 업체들의 협력 발표문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죠. 그중 하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KF-21이라는 한국 전투기 프로젝트였습니다. 마테오는 처음엔 이 전투기를 단순한 기술 이전 사례로 봤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서방 기술을 받아 조립하고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항공산업을 키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자료를 읽어내려가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미군 표준 무장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자국 무장 통합 계획을 플랫폼 검증 이후 단계로 배치해뒀습니다. 방위사업청 공개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단계적 성능 개량을 통해 국내 개발 무장 체계를 순차 통합 예정. 마테오는 손가락으로 문장을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야. 로드맵 설계의 문제야. 그는 한국이 센서, 전자전 장비, 임무 컴퓨터 같은 항공 전자 시스템을 자국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시험과 검증 과정을 외부 승인 없이 국내에서 반복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마테오는 개인 수첩 한쪽에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만약 눈과 뇌의 언어를 스스로 설계한 국가라면 근육도 이미 준비 중일 가능성이 있다. 그는 엔진을 의미하는 근육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기사에 담는 건 그의 원칙에 어긋났으니까요. 대신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 자립을 나중으로 미뤄도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든 나라. 마테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밤하늘은 구름에 가려 있었죠.
그는 오랜 취재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조용한 준비가 가장 오래 지속된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조용한 준비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테오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방산 이야기를 깊이 파보고 싶습니다. 항공전력 평가 기준이 바뀌고 있는데 한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어요. 편집장은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흥미로운 각도인가? 마테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개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 설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독자들이 궁금해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술 주권을 확보해 가는가 하는 거죠. 편집장은 승인했습니다. 마테오는 수첩을 덮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취재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마테오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편집장의 승인을 받은 지 사흘 만이었죠.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현장에 가야 한다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곧바로 성남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마테오는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KF-21이라는 전투기 알아요? 운전기사는 100m 너머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만든 전투기라고. 마테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민들이 자국 기술의 자부심을 느낀다는 건 좋은 신호였죠. 전시관에 도착한 마테오는 실물 크기 모형 앞에 섰습니다. 회색빛 동체와 날렵한 날개, 그리고 조종석 위로 솟은 캐노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와 영어로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마테오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국제안보 분야 기자입니다. 이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 책자를 건네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F-21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레이더, 전자전 장비, 임무 컴퓨터 같은 핵심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만들었죠. 마테오는 책자를 넘기며 질문했습니다. 무장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은 화면을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유럽에 검증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산 무장도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에요. 마테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단계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우선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그 다음 국산 무장을 하나씩 통합 시험하는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급하게 모든 걸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요. 마테오는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전력 공백을 만들지 않으면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설계였죠. 전시관을 나온 마테오는 서울 용산에 있는 방위사업청 브리핑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공개된 기술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센터 직원은 그에게 두꺼운 파일 몇 권을 건넸습니다. 공개 가능한 자료만 모아뒀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마테오는 자리에 앉아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KF-21의 개발 일정이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설계 검증, 시제기 제작, 비행 시험, 무장 통합 시험까지 모든 과정이 단계별로 배치돼 있었죠. 그는 손가락으로 무장 통합 일정을 따라갔습니다. AMRAM, 사이드와인더 같은 미국 무기들이 먼저 통합되고 그 다음 유럽제 미사일인 미티어와 IRIS-T가 시험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내 개발 공대공 유도탄 통합 시험 예정. 마테오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계획이 다 짜여 있었어. 그는 파일을 덮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 공개된 건가요? 직원은 기록을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개발 진행 상황에 맞춰서요. 마테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설계해왔던 겁니다. 그날 저녁 마테오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화면에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왼쪽에는 미국과 유럽 무기 통합 일정을, 오른쪽에는 국산 시스템 개발 계획을 배치했죠. 두 흐름이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도 연결되는 구조가 보였습니다. 그는 브뤼셀에서 들었던 나토 연구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전투기를 띄우지 못하는 이유는 승인 지연과 부품 대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 문제를 미리 봤던 겁니다. 외부 승인이 필요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자국 기술 스택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걸요. 마테오는 수첩을 펼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성을 준비하는 나라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도시 어딘가에서 엔지니어들이 레이더를 조정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미사일 통합시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테오는 오랫동안 분쟁 지역을 취재하며 무기의 어두운 면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건 달랐습니다. 이건 공격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한 준비였죠. 다음 날 아침, 마테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 연구원을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연구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빨리 완성하는 것보다 오래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테오는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를 만들 때 단순히 성능 좋은 레이더를 사오는 게 아니라 그 레이더를 우리가 직접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야 10년, 20년 뒤에도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으니까요. 마테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완제품을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 자체를 확보하려 했던 겁니다. 인터뷰를 마친 마테오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왜 서두르지 않는지, 왜 단계별로 움직이는지, 왜 외부 기술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자국 기술을 키우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날 밤 마테오는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KF-21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전략 설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면서도 동맹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방법을 찾은 사례죠.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편집장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기대하겠습니다. 마테오는 노트북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의 취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마테오는 서울을 떠나 대전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KF-21의 항공전자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죠. 연구원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벽면에 걸린 대형 패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위성, 로켓, 항공기 사진들이 시대순으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천천히 패널 앞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조급하지 않다고요. 회의실에서 마테오는 항공전자 시스템 개발팀장을 만났습니다. 팀장은 45살쯤 돼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엔지니어였습니다. 마테오는 준비한 질문부터 꺼냈습니다. KF-21의 센서와 임무 컴퓨터를 국내에서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쉬운 말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전투기는 여러 센서로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해서 조종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각 부품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통역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외부 승인이 필요해지죠. 저희는 그 언어 자체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마테오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언어를 만들었다는 건 부품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설계했다는 뜻인가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레이더가 보내는 신호, 적외선 센서가 감지하는 데이터, 전자전 장비가 수집하는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통합하는 구조를 직접 설계했어요.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손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요. 마테오는 수첩에 빠르게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시험 과정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시스템 통합 시험은 국내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외부 승인 없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었고요. 마테오는 펜을 멈추고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전투기의 눈과 뇌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회의실을 나온 마테오는 복도 창문 너머로 펼쳐진 연구단지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시험 비행장이 보였고
경납고 앞에 정비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KF-21의 시스템 구조가 도표로 그려졌습니다. 레이더, 적외선 센서, 전자전 장비, 임무 컴퓨터가 모두 국내 기술로 연결돼 있었죠. 마테오는 손가락으로 도표를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뇌도 있어. 그런데 그는 문득 떠오른 생각에 펜을 들었습니다. 개인 수첩 한쪽에 조심스럽게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만약 눈과 뇌의 언어를 스스로 설계한 국가라면 근육도 이미 준비 궤도에 올려두고 시간을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근육이라는 단어 옆에 작은 글씨로 엔진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즉시 밑줄을 그으며 스스로에게 경고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기사에 담아선 안 된다고요. 마테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센서와 항공전자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건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추진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엔진 개발에 대한 공식 발표를 아직 찾지 못했으니까요. 다음 날 마테오는 방위사업청 대변인과 짧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KF-21의 엔진 국산화 계획이 있습니까? 대변인의 대답은 신중했습니다. 현재 엔진은 해외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기술 자립 계획은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마테오는 통화를 끝내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공식 답변은 신중함.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음. 그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항공 우주 분야에서 이룬 성과들을 연대 기순으로 나열했죠. 누리호 발사 성공, 아리랑 위성 개발, 항공 전자 시스템 자립까지 모든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마테오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완성을 선언하기 전까지 조용히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테오는 호텔방에서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엔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독자들이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화면에 문장이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한국이 센서, 전자전, 임무 컴퓨터 등 항공 시스템을 자국 기술로 통합한 건 확인된 사실이다. 이는 시험 주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추진 시스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테오는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선동적이지 않으면서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표현이었죠. 그는 수첩을 펼쳐 또 다른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 자립을 나중으로 미뤄도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든 나라가 한국이다. 이는 엔진을 언제든 통합할 수 있는 토대가 이미 완성됐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심호흡했습니다. 이 문장은 추측이었지만 논리적인 추측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든 움직임이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마테오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심장도 이미 실험실에서 조용히 박동을 시작했을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한국이 엔진을 나중에 통합해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먼저 완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테오는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KF-21 프로젝트는 단순히 부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부품을 묶는 언어를 국산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센서, 전자전, 임무 컴퓨터가 모두 자국 기술로 통합됐습니다. 엔진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논리적으로 그 방향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단계는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편집장의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마테오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저 멀리 비행기 한 대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화시스템기술연구소 앞에 섰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방문증을 목에 걸고 안내 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어갔죠. 양쪽 벽면에는 레이더와 전자광학 장비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레이더 개발팀 수석 연구원이 마테오를 맞았습니다. 연구원은 50살쯤 돼 보이는 인상이었고 악수를 나누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테오는 준비한 노트를 펼치며 질문했습니다. KF-21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가 국내 개발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국산 기술인가요? 연구원은 스크린을 켜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AESA 레이더는 수백, 수천 개의 작은 송수신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TR 모듈이라고 부르는데요. 각 모듈이 독립적으로 전파를 보내고 받습니다. 저희는 이 TR 모듈의 설계부터 제작, 시험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했습니다. 마테오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외부 기술 지원 없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레이더 소프트웨어 패치나 성능 최적화 작업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테오는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아키텍처를 자체 설계했다는 건 레이더의 미래 발전 방향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연구원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입니다. 적기를 탐지하고 미사일을 유도하고 지상 목표를 식별하는 모든 작업이 여기서 시작되죠. 그런데 만약 이 눈의 언어를 남이 정한다면 우리는 항상 통역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테오는 브뤼셀 심포지엄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승인 지연이 작전을 멈춘다는 이야기였죠. 그는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레이더의 국적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게 된 건가요? 연구원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답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방식으로 우리 전술에 맞게 레이더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마테오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 주권의 핵심이었습니다. 완제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완제품을 진화시킬 권리를 확보하는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마테오는 연구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기다리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레이더가 전투기의 눈이라면 한국은 이제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운 셈이라고요. 서울로 돌아온 마테오는 호텔방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화시스템 공식 웹사이트에서 AESA 레이더 개발 성과를 확인했고 방위사업청 보도자료에서 국산 화율과 성능 검증 일정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자료가 그의 취재 내용을 뒷받침했죠. 그는 노트북 화면에 타이틀을 입력했습니다. 레이더는 부품이 아니라 부품을 묶는 언어의 국산화. 마테오는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표현이 독자들에게 가장 명확하게 전달될 거라 확신했죠. 다음 날 아침, 마테오는 국방 전문 매체 기자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상대는 한국방산을 10년 넘게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마테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AESA 레이더를 자체 개발했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기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레이더 하나 만든 게 아니에요. 항공전자 시스템 전체를 자국 언어로 통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겁니다.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표시하고 어떤 우선순위로 보여줄지 전부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게 됐죠. 마테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기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레이더는 만들지만 핵심 알고리즘까지 공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국은 그걸 처음부터 자기들이 설계한 거예요. 시간은 더 걸렸겠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자유를 얻은 셈이죠. 마테오는 커피숍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가 자기 나라의 기술 주권에 대해 생각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일상에 바빠서 관심조차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상을 지키는 건 바로 이런 조용한 준비였죠. 호텔로 돌아온 마테오는 기사 원고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화면에 문장들이 채워졌습니다. 한국이 아이사 레이더의 TR 모듈을 포함한 핵심 아키텍처를 국내에서 설계하고 시험한 건 레이더 소프트웨어 패치와 성능 최적화 주기를 외부 승인 없이 반복 검증 가능한 구조의 토대가 됐다.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이며 한국은 그 눈의 국적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마테오는 문장을 다듬고 불필요한 표현을 지우고 더 명확한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는 독자들이 기술 용어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도 이 성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썼죠. 저녁이 되자 마테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레이더 국산화 확인. 핵심은 부품이 아니라 통합 언어. 한국은 눈을 가졌다. 이제 다음 단계를 확인해야 한다. 마테오는 펜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취재는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레이더라는 눈을 확인했으니 이제 귀와 뇌를 확인해야 했죠. 그리고 마지막엔 심장까지. 그날 밤 마테오는 편집장에게 중간 보고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아에사 레이더 개발은 단순한 부품 제작이 아닙니다. 핵심 아키텍처를 자체 설계해 검증 주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이는 앞으로 다른 시스템 통합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일부터 적외선 센서와 전자전 시스템을 취재하겠습니다. 편집장의 답은 간결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마테오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다시 한화 시스템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레이더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건 적외선 센서였죠. 그는 제품 소개 페이지를 천천히 내리며 읽었습니다. 화면 중간쯤에서 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IRST라는 약자가 보였습니다.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센서를 의미하는 용어였죠. 설명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KF-21에 탑재되는 IRST는 적기가 발생시키는 열 신호를 감지해 위치를 파악합니다. 레이더와 달리 전파를 방출하지 않아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테오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한국이 레이더만이 아니라 적외선 센서까지 확보했다는 건 전투기가 세상을 보는 방법이 다층화됐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방위사업청 기술 자료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IRST는 공개된 구성 요소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테오는 다시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자료실에서 그는 KF-21의 센서 통합 구조에 관한 문서를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IRST가 단순히 장착된 게 아니라 레이더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융합되도록 설계됐다는 내용이었죠.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중 센서 정보를 단일 임무 컴퓨터 구조 안에서 융합하여 조종사에게 통합된 전술 상황을 제공합니다. 마테오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센서를 모으는 게 아니라 센서들이 서로 대화하게 만든 거야. 자료실을 나온 마테오는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레이더는 전파로 적기를 탐지하고 IRST는 열 신호로 적기를 추적하며 두 정보가 임무 컴퓨터에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센서들이 하나의 언어로 통역되는 구조였죠. 마테오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통합 구조를 설계하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외부 기술 지원이 필요했을까요? 그는 다음 날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의 한 전문가를 인터뷰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문가는 48살의 조용한 인상이었고 커피를 마시며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센서 융합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 형식을 통일하는 겁니다. 레이더가 보내는 신호와 적외선 센서가 보내는 신호는 형식이 다릅니다. 이 둘을 하나의 화면에 표시하려면 중간에서 번역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마테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한국이 직접 만들었나요? 전문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센서 융합 알고리즘은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외부 기술 지원 없이 시험과 검증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고요. 마테오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한국은 센서들이 대화하는 언어를 직접 만든 건가요? 전문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센서를 사오는 건 쉽지만 센서들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조화롭게 작동시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걸 해낸 거죠. 인터뷰를 마친 마테오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건 부품이 아니라 부품을 묶는 철학이었습니다. 각 센서가 제 역할을 하되 전체 시스템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는 능력이었죠. 호텔로 돌아온 마테오는 기사 원고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그는 화면에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KF-21 구성 요소로 IRST가 탑재되는 사실이 한화 시스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된다. 이는 한국이 다중 센서 정보를 단일 임무 컴퓨터 구조 안에서 융합하고 해외 기술 지원 없이 통합 시험을 반복할 수 있도록 설계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 기술은 부품이 아닌 부품을 묶는 언어의 국산화다. 마테오는 문장을 다듬고 불필요한 표현을 지웠습니다. 그는 독자들이 기술적 세부 사항보다 이 성과가 가진 전략적 의미를 이해하길 원했죠. 다음 날 저녁 마테오는 서울의 한 국방 전문가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항공 시스템 엔지니어, 국방부 출입기자,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마테오에게 물었습니다. KF-21 취재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각도로 접근하시나요? 마테오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을 통합하는 철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외부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동맹 체계와 호환성을 유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시각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한꺼번에 국산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자립도를 높이는 겁니다. 센서 융합 같은 소프트웨어 영역을 먼저 확보한 건 그게 가장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지탱할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마테오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센서 융합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는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공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자체 개발을 선택했고 시간은 더 걸렸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자율성을 얻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마테오는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적 준비가 있다고요. 호텔방으로 돌아온 마테오는 노트북을 열고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센서 융합 기술 확인했습니다. IRST와 레이더 데이터를 단일 시스템에서 통합하며 이 과정을 자국 기술로 구현했습니다. 이는 부품 조립을 넘어선 시스템 설계 능력의 증거입니다. 내일은 전자전 시스템을 취재하겠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편집장의 답은 빨랐습니다. 훌륭합니다. 독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마테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는 수첩을 펼쳐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센서를 모으는 게 아니라 센서들이 서로 대화하게 만드는 언어를 확보했다. 마테오는 펜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선 이미 내일의 취재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전자전 시스템을 확인하고 무장 통합 흐름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엔진에 대한 합리적 추론을 덧붙이는 것. 그러면 기사가 완성될 거였죠. 마테오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조용히 준비하는 나라야.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방식이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긴 하루가 될 거였습니다. 마테오는 국방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기술 공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KF-21의 전자전 시스템에 관한 문서를 찾는데 2시간이 걸렸죠.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열어보니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공개돼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F-21 전자전 시스템은 국내 개발 항공 전자구조 안에 통합 설계되었으며 자체 운용 가능한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마테오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자체 운용이라는 표현이 핵심이었죠. 이건 단순히 장비를 장착한 게 아니라 그 장비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확보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전자전 전문가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상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년 넘게 일한 연구원이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고 상대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마테오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KF-21의 전자전 시스템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국내 개발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연구원은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전자전 시스템은 적의 레이더나 미사일 신호를 감지하고 교란하는 장비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우리 환경과 전술에 맞게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마테오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환경에 맞게 설계됐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연구원은 말을 고르며 설명했습니다. 전자전은 위협 데이터베이스가 핵심입니다. 어떤 신호가 적의 레이더인지, 어떤 주파수를 교란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죠. 이 데이터를 외부에서 받아오면 업데이트할 때마다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설계한 시스템이라면 위협 정보를 우리 손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마테오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한국은 전자전의 언어를 공유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계 가능한 구조를 만든 건가요? 연구원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통화를 끝낸 마테오는 호텔방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레이더, 적외선 센서, 전자전 시스템까지. 한국은 전투기가 세상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모든 감각을 자국 기술로 묶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장과 엔진이었죠. 다음 날 마테오는 서울 강남의 한방산 전문 싱크탱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항공전력 분석가를 만났습니다. 분석가는 40살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고 마테오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KF-21의 전자전 시스템이 궁금하시다고요? 마테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특히 그게 전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석가는 화이트보드에 간단한 도표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전투기는 크게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는 능력, 싸우는 능력, 살아남는 능력이죠.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가 보는 능력이라면 전자전 시스템은 살아남는 능력입니다. 적의 미사일을 속이고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거죠. 마테오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세 가지 능력을 모두 자국 기술로 확보한 건가요? 분석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보는 능력과 살아남는 능력은 확보했습니다. 싸우는 능력, 즉 무장은 현재 외부 무기를 사용하지만 국산화 작업이 진행 중이죠. 엔진은 여전히 해외 협력 중입니다. 마테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거의 맞춰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마테오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얼마나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알까요? 아마 대부분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바로 이들의 일상을 지키는 토대였죠. 호텔로 돌아온 마테오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 원고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화면에 문장들이 채워졌습니다. 국방부 기술 공개 자료에서 KF-21 전자전 시스템은 한국이 자체 개발하고 통합하며 운용 가능한 항공 전자 구조 안에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외산 부품의 개별 성능보다 전자전 위협 데이터를 자국 환경과 전술에 맞게 업데이트 가능한 설계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과 연결된다. 한국은 전자전의 언어를 공유받는 위치가 아니라 스스로 설계 가능한 구조를 구축했다. 마테오는 문장을 다듬고 불필요한 표현을 지웠습니다. 그는 독자들이 기술적 복잡함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도 이 성과의 전략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길 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테오는 국방부 출입기자 몇 명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기자가 마테오에게 물었습니다. KF-21 취재가 거의 끝나가나요? 마테오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무장 통합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무장은 아직 대부분 외산 아닌가요? 마테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무장 통합 시험을 자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사일을 다는 게 아니라 미사일과 전투기가 대화하는 방식을 검증하는 과정이죠.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마테오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브뤼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투기의 진짜 억제력은 승인 없이 얼마나 오래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요. 한국은 바로 그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테오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레이더, 적외선 센서, 전자전 시스템까지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무장 통합 흐름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엔진에 대한 합리적 추론을 덧붙이면 기사가 완성될 거였죠. 마테오는 수첩을 펼쳐 오늘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전자전 시스템 국내 구축 확인. 한국은 보는 능력과 살아남는 능력을 자국 기술로 확보했다.
이제 싸우는 능력의 국산화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일상이고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었죠. 마테오는 노트북을 열고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전자전 시스템 취재 완료했습니다. 한국은 레이더, 적외선 센서, 전자전 장비를 모두 자국 기술로 통합했습니다. 이는 전투기의 감각 체계를 스스로 설계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일은 무장 통합 흐름을 정리하고 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집장의 답은 간결했습니다. 기대됩니다. 마무리 잘 부탁합니다. 마테오는 노트북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선 이미 내일의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제 미사일 통합 시험 사례를 확인하고 국산 무장 개발 계획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엔진에 대한 조심스러운 암시를 덧붙이는 것. 그러면 완벽한 기사가 될 거였습니다. 마테오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지.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테오는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아카이브를 검색했습니다. KF-21과 유럽제 미사일 통합시험에 관한 기록을 찾고 있었죠.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2023년 이젝션 테스트 성공, 2024년 상반기 발사 시험 진행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테오는 파일을 열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KF-21과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및 IRIS-T의 통합시험이 단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젝션 테스트에서 미사일이 항공기에서 안전하게 분리되는지 확인했으며 이후 실제 발사 시험을 통해 유도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마테오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국 미사일을 장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자국 플랫폼에서 직접 통합시험을 진행했다는 의미였죠. 그는 곧바로 항공 무장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장 통합을 담당했던 연구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F-21과 유럽 미사일 통합 시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연구원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공개된 내용만 말씀드리면 미티어와 IRIS-T는 유럽에서 개발된 우수한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저희는 이 미사일들이 KF-21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단계별로 검증했습니다. 마테오는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직접 통합시험을 진행했나요? 연구원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네. 이젝션 테스트부터 발사 시험까지 국내 시설과 시험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외부 기술팀의 지원은 받았지만 시험 자체는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실행했습니다. 마테오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한국은 서방 무장을 자국 플랫폼에서 검증하며 통합시험 역량의 국적을 넓힌 건가요? 연구원은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무장 통합 기술을 축적했다는 점입니다. 통화를 끝낸 마테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멀리 비행기 한 대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사일을 장착한 게 아니라 미사일과 전투기가 대화하는 방식을 배운 거였습니다. 마테오는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그려졌습니다. 이젝션 테스트, 발사 시험, 성능 검증까지 모든 단계가 순차적으로 배치됐죠. 그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이건 통제 회피가 아니라 호환성 인증과 통합기술 축적의 주권 확보 과정이었다. 다음 날 오후 마테오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 관계자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관계자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미티어와 IRIS-T 통합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무장을 플랫폼에 통합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사례니까요. 마테오는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산 무장도 같은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나요?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통합시험 절차와 검증 방법을 이미 확립했으니까요. 국산 무장이 개발되면 같은 프로세스를 적용하면 됩니다. 마테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미리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국산 무장이 완성되기 전에 통합시험 능력부터 확보해둔 거였죠. 커피숍을 나온 마테오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그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로 역량을 쌓아가는 전략이었죠. 호텔로 돌아온 마테오는 기사 원고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화면에 문장들이 채워졌습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KF-21과 유럽제 미사일 미티어, IRIS-T의 통합시험은 이젝션 테스트와 발사시험 흐름으로 진행된 것이 확인된다. 이 사건은 한국이 서방 무장을 자국 플랫폼에서 검증하며 통합시험 역량의 국적을 넓힌 국제인증 협력 사례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통제 회피가 아니라 호환성 인증과 통합기술 축적의 주권 확보 과정이었다. 마테오는 문장을 다듬고 불필요한 표현을 지웠습니다. 그는 독자들이 이 사건의 전략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길 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테오는 방위사업청 웹사이트에서 또 다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국산 공대공 유도탄 개발 계획에 관한 문서였죠.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국산화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수첩을 펼쳐 적었습니다. 무장 통합 시험 능력 확보. 국산 무장 개발 계획 진행 중. 한국은 외부 무장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에서 엔진이. 마테오는 12월 초 방위사업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보도자료를 발견했습니다. 12월 2일자로 올라온 문서였죠. 제목을 읽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KF-21용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 개발 착수. 마테오는 파일을 열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LIGNX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공대공 무장 국산화 로드맵의 일부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테오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죠. 한국은 센서와 전자전 시스템을 국산화했고 무장 통합 시험 능력을 확보했으며 이제 무장 자체의 국산화까지 공식적으로 착수한 겁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완성 선언이 아니라 완성을 버틸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의 선언이다. 마테오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엔진에 대한 조심스러운 암시를 덧붙였습니다. 엔진은 아직 외부 파트너와 함께 가는 과제지만 한국이 항전, 센서, 전자전, 무장 통합 구조를 먼저 국산 스택으로 묶어둔 만큼 추진 기관 통합 역시 계획의 연장선에서 다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신중하게 입력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심장도 이미 실험실에서 조용히 박동을 시작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한국이 엔진을 나중에 통합해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먼저 완성했다는 점이다. 마테오는 화면을 바라보며 심호흡했습니다. 이 문장은 추측이었지만 합리적인 추측이었습니다. 그는 선동하지 않았고 단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논리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을 뿐이었죠. 기사를 완성한 마테오는 편집장에게 최종 원고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항공 억제력의 새 기준, 한국의 조용한 준비였습니다. 그는 이메일에 짧은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항공 억제력의 시대는 속도에서 지속 가능성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그 구조의 주권을 조용히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편집장의 답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훌륭한 기사입니다. 다음 주 특집으로 게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테오는 노트북을 닫고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출근길에 바빴고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는 건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쌓아온 준비였습니다. 마테오는 짐을 꾸렸습니다. 서울을 떠날 시간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햇빛에 반짝이고 빌딩 숲 사이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급하지 않지만 멈추지도 않지. 공항 라운지에서 마테오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취재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는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가장 조용한 준비가 가장 오래 지속된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마테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올 거라고요. 그때쯤이면 한국의 조용한 준비가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요. 마테오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기사는 곧 세상에 공개될 것이고 독자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였습니다.